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홍대 미술활동 보고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창 여름방학이라서 미술활동 보고서 쓰느라 다들 힘드시죠? 자, 오늘 제가 드리는 미술활동 보고서의 팁을 잘 참고하셔서 멋진 활동 보고서 만드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예고 학생들보다 일반고 학생들한테 훨씬 더 맞을 것 같아요. 요즘 홍대는 점점 일반고 학생들의 합격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서울대가 정시 나군으로 바뀌면서 학생들이 홍대 수시를 지원하는 율이 좀 많이 낮아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홍대에서는 훌륭한 일반고 학생들을 훨씬 더 많이 뽑고 있는데요. 가장 문제는 일반고 학생들이 미술활동 보고서 쓰기에는 좀 불리한 입장인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를 잘 들으면 그 불리함을 극복하고 훌륭한 미술활동 보고서를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미술활동 보고서는 크게 교과와 비교과로 나뉘죠. 교과는 7개까지 쓸 수 있고요. 비교과는 8개까지 쓸 수 있습니다. 자, 교과인 경우에 일반고 학생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죠. 최대 7개를 써야 되는데 일반고 학생인 경우에 미술 과목이 7과목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동일 과목 중에 여러 가지 활동을 했다면 그 동일 과목을 기본으로 해서 여러 과목을 따로따로 쓸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2학년 1학기 미술 시간에 드로잉도 하고 조형도 하고 매체 활용을 이용한 영상도 만들었다면 그것을 하나 쓸 수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꼭 미술 과목이 아니어도 미술 외 교과를 선택하시면 국어, 수학, 영어 여러 과목들도 미술 과목으로 풀어낼 수 있습니다. 이건 조금 힘들다고요? 그렇지만 제가 여태까지 컨설팅했던 많은 일반고 학생들은 이런 식으로 미술 활동을 써서 매년 많이 합격하고 있습니다. 제가 국어, 영어, 수학을 이용해서 미술활동 보고서를 쓰는 방법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잠깐 예를 들어 드릴 거고요. 비교과로 잠깐 넘어갈까요? 비교과는 8개까지 쓸 수 있어요. 비교과는 교과보다는 훨씬 쓰기가 좀 다양하고 소재를 구하기가 쉽죠. 아무리 일반고라고 하더라도 동아리 활동 또는 방과 후 활동, 자율 창작 활동, 전시에 참여하거나 아니면 전시를 감상하거나 또는 진로 탐색 시간, 그리고 봉사, 독서, 각종 대회 등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좀 더 유리한 입장, 좀 더 교수님들이 보기에 더 진지하게 집중되는 그 미술활동 활동 보고서를 쓰기 위해서는 이 비교과 활동이 예를 들어서 공신력 있는 기관이거나 아니면 1학년 때부터 쭉 해온 장기간의 어떤 활동이라면 훨씬 더 관심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가끔 어떤 각종 대회에서 수상을 했다, 상을 받았다라고 쓴다면 가끔은 학교에서 그 증거물을 요구하는, 즉 서류나 아니면 상장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으니 미리 꼭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비교과 활동에서 좀 주의할 게 있어요. 어떤 면이냐면 워낙 다양한 면에서 소재를 얻을 수 있다 보니 학생들이 참여하지 않는 전시에 참여했다든가 아니면 보지도 않는 어떤 전시에 대해서 감상을 했다든가 이런 걸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결국 그 서류를 아주 오랫동안 봐온 교수님들의 매 눈에 꼭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서류는 진실성을 꼭 담고 있어야 된다는 거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제가 봐도 보지 않은 전시를 쓴 글은 딱 골라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 비교과 활동에서 여러분들이 좀 또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감상이나 아니면 독서 이런 것들을 쓰실 때 감상문을 쓰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지금 뭘 쓰려고 준비하고 있죠? 미술활동 보고서를 쓰는 거잖아요. 활동 보고서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전시를 보거나 아니면 어떤 책을 읽고 감상을 쓴다 하더라도
그 전시나 아니면 책이 나에게 어떤 영감을 주었고, 그리고 나로 하여금 어떤 미술 활동으로 이끌었는지 꼭 그 부분이 나와야 됩니다. 많은 학생들이 정말 그냥 감상에서 그치는 미술활동 보고서를 쓰곤 하는데요. 이건 글을 잘 쓰는 글짓기 대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거친 글이라 하더라도 어떤 감상 또는 어떤 독서 또는 활동, 이것들이 나의 미술 활동과 꼭 연결이 되는 걸 쓰셔야 한다는 거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교과를 쓸 때에는 최대 600자까지 쓸 수 있고요. 비교과를 쓸 때는 최대 300자까지 쓸 수 있는데요. 많은 학생들이 글자 수에 대해서 무심한 경우가 있어요. 글자 수는 네이버 글자 수 맞추기 이런 데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까 적어도 맞춤법이라든가 글자 수는 꼭 체크하시기를 바랍니다. 600자라고 하면 600자 언저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80자, 590자까지는 꼭 쓰셔야지 400자 정도 쓰고 나는 할 말이 없다 이렇게 쓰시면 곤란하겠죠. 그래서 항상 글자 수 맞추는 건 어떤 면에서는 기본적인 태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그 미술활동 보고서의 예시를 좀 들고 싶은데요. 사실 어떤 예시를 구체적으로 들기에는 개인적인 프라이버시 침해라서 제가 막 읽어드리거나 그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매년 일반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활동 보고서를 상담을 하고 있는데, 많은 학생들의 가장 큰 문제는요, 예고 학생들에 비해서 나는 할 말이 없고 나는 활동한 내용이 별로 없다라고 하면 좀 주눅이 들어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할 말이 없어요. 저는 미술 수업 많이 안 했어요. 저는 3년 내내 미술 수업이 2번밖에 없었어요. 이런 학생들이 있는데요. 저는 그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1차, 2차, 저는 맥스로 3차까지 하는데, 이 3번에 걸친 어떤 상담을 통해서 대화를 아주 많이 합니다. 그런 대화를 통해서 그 학생들이 경험한 수많은 미술 활동의 내용들을 꺼내는 그런 상황을 만드는데요. 가장 그 대표적인 방법은 도대체 어떻게 본인도 모르는 활동 내역을 꺼내느냐.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어떤 대화법은 6화 원칙입니다. 언제, 어디서, 무엇을, 누구와, 왜, 어떻게 했는지를 우리가 계속 얘기를 하다 보면 3년 동안 여러분들이 한 많은 방과후 활동 또는 어떤 진로 활동 또는 국어 영어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이 했던 많은 활동 중에 미술 활동이 적어도 교과 활동으로 7개는 쓸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바탕으로 그 내용들이 어떻게 나의 미술 활동하고 연결이 되었는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교과든 비교과든 그것이 꼭 중요하다고. 나의 미술 활동과 연결된 부분을 찾아내고 그것을 글로 쓸 수 있는 뼈대를 만들고 이런 활동을 학생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항상 추천하는 것 중에는 서울대, 홍대, 이대 같은 빅3 학교들의 졸업 미전을 꼭 보게 하는데요. 그 졸업 미전을 그냥 보고 와서 나는 이 작품 좋더라, 이 작품 별로더라, 이런 가장 기본적인 평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본인에게 영감을 준 어떤 작품들을 찾아내고 그 작품이 나에게 어떤 면에서 마음에 들었는지, 그로 인해서 내가 예를 들어서 집에서 혼자라도 어떤 작품을 그려봤는지 또는 만들어봤는지, 또는 그 작품에서 영감을 받아서 또는 어떤 영화를 보게 되고 또 그것이 나의 어떤 예술 철학의 어떤 것들의 부분이 되었는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저는 충분히 이야기하고 구체적으로 꺼내게 합니다. 제가 만난 수많은 일반고 학생 중에 단 한 명도 이 과정을 통해서 단 한 명도 미술활동 보고서를 쓰지 못하겠다고 했던 친구가 없습니다. 모두들 이 과정을 통해서 자기도 몰랐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자기도 잊고 있었던 많은 활동들을 기억하게 되어서 훌륭한 미술활동 보고서를 쓰고 거의 대부분 다 합격했습니다. 자, 그러면
교과, 비교과 쓰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절대 이런 건 쓰면 안 된다. 이건 정말 중요하죠. 우리가 면접이든 또는 서류든 꼭 알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상대방, 즉 나 말고 나를 평가해줄 교수님이나 학교 측의 입장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건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나라면 이런 학생을 뽑겠다. 이런 걸 생각하면서 활동 보고서를 써야 되겠죠. 자, 절대 쓰면 안 되는 미술활동 보고서의 방향 1번.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감상만 있는 미술활동 보고서는 안 됩니다. 감상문 대회가 아니라고요. 그런데 미술활동 보고서를 쓰고 있는 거의 예를 들어서 한 80%의 학생들이 감상만 씁니다. 이런 면이 좋았다. 이런 걸 느꼈다. 이렇게 쓰는데요. 느끼거나 좋은 것을 쓰는 게 아닙니다. 뭐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런 활동을 하게 되었다. 이런 걸 했다. 또는 이런 점을 내가 극복했다. 또는 이런 작품을 통해서 나의 예술 철학은 이렇게 확장되었다. 이런 것들을 쓰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저는 글을 잘 못 쓰니까 선생님이 써주세요. 또는 글을 잘 쓰는 누군가에게 배필해 주세요. 이런 학생들이 정말 많은데요. 모든 서류, 미술활동 보고서가 아니어도 지금 홍대뿐만이 아니라 이대나 고대도 이런 서류를 쓰죠. 한예종도 쓰고요. 절대 누가 대필해주면 안 됩니다. 특히 요즘은 챗GPT나 클로드 같은 AI를 쓰는 학생들이 있는데요. 어떤 학생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뼈대만 좀 가르쳐 달라고 얘기했는데요. 제가 볼 때는 그것도 내 인생의 일생일대의 중요한 서류를 쓰는 데 있어서는 진실로 내 이야기를 나만이 만들 수 있는 이야기를 쓰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게 아닐까. 저는 서류를 보면 그 친구가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류를 보는데 챗GPT가 보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적어도 이 미술활동 보고서만큼은 내 힘으로 내가 쓰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상담한 건 뭐냐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제가 쓰는 게 아니라 본인도 몰랐던 본인의 모습을 꺼내주고, 그리고 적어도 어떤 그 느낌으로 써야 되는지는 제가 알려주고, 그리고 적어도 앞뒤가 안 맞거나 주어 동사가 안 맞는 것 정도는 가이드 해줄 수 있겠죠. 제가 하는 일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스스로에 대해서 알게 하는 것, 이것이 제가 하는 일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하는 게 있죠. 항상 Q&A. 자, 오늘은 세 가지만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오늘 이 설명회는 일반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일반고 학생들이 저를 만났을 때 제일 처음 묻는 말이 뭐겠어요? 예고 학생들을 이길 수 있을까요? 예고 학생들도 미술활동 보고서로 떨어지는 경우가 있나요? 대답은 당연히 너무나 많습니다. 입니다. 예고 학생들도 미술활동 보고서를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감상의 형태로 쓴 친구들은 많이들 떨어집니다. 미술활동 보고서 때문에 그 수시 1차에서 많이 떨어지는데 그 중에 많은 학생들이 내가 내신 때문에 떨어졌다라고 착각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물론 내신이 지금 3학년들이나 2학년들을 기준으로 했을 때 9등급제에서 뭐 7등급, 8등급, 9등급을 다 깔고 있는 학생이라면 저도 내신 때문에 떨어졌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하지만 그런 학생들이 아니라면 자신의 미술활동 보고서를 잘 읽어보세요. 미술활동 보고서가 감상에 너무 치우치거나 아니면 퀄리티가 너무 낮거나 이런 학생들이 많을 것입니다. 예고 학생들도 미술활동 보고서 때문에 떨어지고 일반고 학생들이라 할지라도 그 학생의 어떤 재능과 또 예술 철학 그리고 열정이 보인다면 그 학생이 꼭 합격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홍대는 내신이 정말 많이 들어가고 홍대 수시는 내신이 많이 들어가고 1등급, 2등급, 3등급이 아니라면 일찌감치 포기해야 된다는데 그런가요? 라고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답은 그렇지 않다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미술활동 보고서의 그 중요도가 훨씬 더 높습니다. 홍대 수시의 경우 1차에서 교과 내신 20%, 서류가 80%인데요. 그 교과 20%를 7등급, 8등급, 9등급으로 모두 가지 않는 이상 여러분들이 미술활동 보고서를 잘 쓴다면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진짜입니다. 네. 세 번째, 일반고 미술활동 보고서로 충분히 합격이 가능한가요? 어떻게 보면 1번, 2번, 3번이 굉장히 비슷한 질문인데요. 실제로 일반고 학생들은 이런 부분이 너무나 부담이 되기 때문에 모두들 이 질문들을 돌아가면서 하게 됩니다. 네, 답은 합격한다입니다. 저는 매년 일반고 학생들을 합격시키고 있고요. 또 일반고 학생들도 요즘은 여러 가지 동아리 활동, 방과 활동을 통해서 미술 활동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예고 학생들에 비해서 절대 불리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반고 학생들이 또 예고 학생들은 좀 처음부터 아주 오랫동안 미술에만 집중돼 있지만 일반고 학생들은 훨씬 더 다양한 경험을 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홍대는 요즘 점점 그런 재능이 많고 그리고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생각이 열려 있는 일반고 학생들을 찾고 있습니다. 일반고 학생들 기죽지 마시고요. 지금이라도 자신의 미술활동 보고서 지금 쓰고 있었던 거 다시 한번 꼼꼼히 읽어보시고 제가 지적했던 부분 감상에 치우쳤거나 미술활동이 드러나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면 당장 여러분들이 고치시고요. 그리고 주변에서 여러분들께 좋은 조언을 해주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신다면 당장 가셔서 좀 상담도 해보시고 언제든지 혹시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친절히 답글 달아드리겠습니다. 날씨가 점점 시원해지고 있죠? 네, 아직까지는 좀 덥지만 이제 곧 가을입니다. 고3 학생들은 가을이 오는 게 조금 두렵겠지만 하루하루 충실히 보내다 보면 여러분들 꼭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 영상은 홍대의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면접 부분을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